자, 오가는 말폭탄 속에 북미 간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 귀국 직전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요. 4박 5일 동안 쏟아졌던 그간의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재밌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고 생각했다면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와 같이 종신 이상자,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 트럼프는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스와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리용호 외무상 미국 떠나기 직전의 기자회견 모습인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트럼프 네. 대통령의 말. 이렇게 정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단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예상 시간보다 50여 분 좀 늦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이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트럼프 발언은 선전포고다. 미 폭격기들이 우리 영공 개선을 넘지 않아도 격추, 자위적 대응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갈지 북한과 미국 누가 더 오래 가는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북한 근처에 오면 격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좀 어필을 한 겁니다. 자, 고영환 부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자, 리용호 외무상 얘기 들어보면 전쟁 불사의지를 드러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을 언급했거든요. 자위권이 성립합니까, 저 경우에? 자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공, 영토,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침범을 하면 이제 자위권이 발동이 그렇죠, 되는데 예. 사실 해변에서 300km 떨어진 그거는 국제 공역이라고 네, 네,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거기에 러시아 비행기도 다니고 중국 비행기도 다니고 미국 비행기도 다니는데 그거를 침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너무 광의적으로 또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저런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신경이 너무 쓰인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이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하는 거를 좀 위협성 발언을 섞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제발 거예요. 우리 근처까지 오지 말아라. 이 소리가 맞을 거고 또 특별히 국정원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지금 휴전선에 지금 긴장 상태가 네. 격화되고 있는데 절대로 오발 사고를 내지 마라. 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적들에게 우리를 공격할 명분을 주지 말라. 네. 고로 절대로 오발 사고를 내지 말라. 이건 북한도 극도로 지금 경계심을 가지고 뭐 겁을 낸다기보다도 어쨌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는 사실이죠. 북한에게 네. 있어서. 자, 부원장님의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긴장 국면을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이 기자회견이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쯤 돼서 나온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시간이 아닌 한국 시간의 활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피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일단 아까 리용호의 말을 좀 다시 되돌려보면 영공 개선을 넘지 않아도 라고 하면서 한반도에 좀 국한해서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미 본토 얘기를 항상 꺼냈었는데 한반도로 좀 장소가 좀 줄어든 그런 면이 있고 또 누가 더 오래 가는지는 이라는 그런 말에서는
현재 급박한 상황과는 좀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 상황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현상 유지의 다른 말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고영원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격추를 하겠다, 쏘아 떨굴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그런 식의 격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서 70년대쯤에 들어간 네. 옛날 소련제 물건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새롭게 만든 지대공 미사일이 KN-06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있는데 요거를 전문가들이 좋게 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이 초기형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아직은 북한이 실전 배치했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고로 300km까지 떨어진 데서 비행을 하는 미군 비행기를 격추할 능력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고영원 부원장께 이번 유엔 총회를 한번 총 짚어보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리용호 외무상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했고 리용호도 기조연설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국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바로 리용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역대급 뭐 핵실, 뭐 수소탄 실험 이런 말폭탄들 떨구어내겠다 이런 말폭탄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모두 다 김정은과 조율이 돼서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그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저 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와서 네네, 기자회견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면 기자회견을 할 그 자리가 아니었고 할 계획이 없었는데 타고 가는 도중에 유엔 본부에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 평양에서 전문이 왔다는 거죠. 빨리 가서 기자회견을 하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네. 거고 평양 외교부는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계속하고 김정은한테 건건이 단어 하나 다 허락을 받아서 이용호가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이용호의 말은 하나도 없고 외교부 참사실이라는 데서 작성을 해서 김정은이가 보고 김정은이가 가필한 말들이 이렇게 이용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는 당초에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한 어젯밤 저희 시간으로 11시 정도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호텔 앞에 기자들이 다 몰렸었거든요. 예. 근데 5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가 않다가 그냥 차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결국은 가긴 어딜 가느냐 북한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긴 어딜 가느냐 이 중에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가서 한마디 더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이군요. 그 이제 그때까지 김정은이 재가를 받지 않아서 네. 재가를 받지 못해서 떠나서 돌아가던 중에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고 네. 그래서 가서 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리용호 외무상의 지금 이번 유엔 총회에서 밝혔던 이야기들 갖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화제가 됐던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역대급 단어도 있을 거고 악통령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특히 역대급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우리나라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뭔가 차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특히 김정은이 사용한 단어 역시 이게 영문 성명으로 번역이 되면서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늑다리에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뭐 늑다리 미치광이다 이런 말까지 썼었는데 이거를 영문 성명으로는 도터드라고 해서 노망난 늙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고 오히려 섹스피어의 어떤 희극이나 이런 데서 좀 사용하는 옛날식 영어여서 이걸 가지고 이때 김정은 영어 실력이 뭐 사전을 보는 실력이 좀 뛰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외신에서는 저 단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도터드 이게 고어, 명어식 고어에서나 쓰는 표현인데 김정은이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영어 실력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게 외신들의 좀 가십성어로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고영원 부원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에서 늑다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나요? 그 늑다리라는 표현은 사실 왜 좀 유명해지는 거면 보통 사람들은 늙은이 하는데 네, 그렇죠.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왜 늑다리들이 훈장을 주run주룬 달고 네. 대우는 받으면서 왜 일을 잘 안 하느냐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간부들을 비판을 하는 게 여러 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터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북한
외교관들이 배우는 그 영어가 네네. 대체적으로 영국식 영어고 아, 그리고 셰익스피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김정은이가 트럼프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는 건 정말 외신들의 가십성 그건 것 같고 이제 이용호든가 그런 사실인데요. 사람 그럼 고어 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건 또 사실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고급스럽고 뭔가 좀 연극에 나오고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북한 외교관들한테는 자존심이 있고 어떤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 외교부에서 번역을 해서 영문과 한글문이 동시에 가서 네. 번역이 된 것이 지금 현대 시대는 안 쓰는 단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저런 셰익스피어 책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니까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고영환 나올 수밖에 없죠. 부원장께서도 지금 북한 외교관 출신이신데 네. 그때 교육을 받으실 때 그런 그 섹스피어 교재 같은 거를 많이 읽으셨나 봐요. 뭐 저희들은 프랑스어니까 알렉산드로 듀마의 레미제라블 같은 거를 다 통째로 넣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프랑스어로요. 그것도. 프랑스어로 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고전들 뭐 적과 흑 같은 책들 그런 네네. 유명한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마 저런 단어들이 그래서 나왔지. 뭐 트럼프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더 잘하겠지. 김정은이가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리용호 외무상이 이렇게 언론 앞에서는 강한 말들 쏟아냈는데 도리어 그 밑에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 전자제품들을 갖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걸 애용하는 모습들이 또 언론에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 건데 그 영상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저거 뭔지 아십니까? 그 진달래 3도 아니고 평양 터치도 아니고 북한 스마트폰이 아닌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입니다. 아, 지금 북한 외교관이 총회장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예. 그 손에 들려진 게 북한산 제품이 아니라 미국 애플사의 맞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그때 거고요. 당시에 리용호가 직접 기조연설을 하던 순간에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뒤에 뭐 다른 노트북들 보면은 HP, 미국의 HP사의 노트북을 사용을 했었고 지금 이렇게 받아치거나 뭐 자료를 찾아보고 있죠. 또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듯 막 이렇게 미국 제품을 이게 다량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참 눈길을 한번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엔 총회장에서는 미국에게 연신 욕을 하고 좀 강한 비난의 어조를 쓰면서도 결국엔 미국제 제품을 쓴다는 것에 상당한 흥미를 다들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도 북한 평양에 앉아서 미국 애플사의 컴퓨터를 쓰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고영환 부원장께서도 북한 외교관 생활하실 때 미국 전자제품들을 주로 이용하셨습니까? 그때는 일본 전자제품이 유명했습니다. 아, 일본- 뭐 S사의 무슨 뭐 P사의 뭐 이걸 아. 다 썼고 실제로 북한의 고위 외교관들은 애플 거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이제 밑에 좀 하위 외교관들은 중국산 제품을 쓰기도 하는데 외무상이나 대사들 같은 경우는 애플사의 그 핸드폰을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김정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 장군님이 사진을 왜 미국 코닥 사진에다 찍냐. 그래서 김정일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김정일이가 좋은 걸 쓰는데 왜 12질이냐.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사람의 탄광에 쫓겨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뭐냐면 리용호의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네. 게 이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조미사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저는 네. 이 말이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을 이게 하는데 북한의 속내가 들어있는 말이다. 이 말이 김정은의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용호라는 사람이 자기 말로 할 소리는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이 상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우려스럽다. 이걸 걱정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도 국제사회에 눈길이 가는 거 모두 다 하고 또 홍보 전략을 북한 평양에서 바로 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 노은지 기자,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금 고영환 부원장께서 북한 속내도 짚어주셨지만 북한 외교관들 저 애플사의 스마트폰을 갖고 한국 기사를 또 눈여겨서 찾아보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이건데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면 휴대전화에 지금 약간 한국어 글씨가 적힌 거를
뭐 자세히 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저게 좀 양식을 보면 한국 그 포털 사이트 기사 양식인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게 지금 한국 포털 사이트와 통신사에 뜬 기사를 좀 찾아보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직전에 그 리용호 외무상에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고 이걸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다뤘을까 뭐 마치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뭐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 그리고 어떤 기조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신기한 것은 뉴욕에서 이게 뭐 지금 전자제품 쓸 뿐만이 아니라 유엔 총회를 간 김에 뭔가 음악회에 참석한 것도 포착이 돼서 일단은 리용호 외무상과 이제 다른 이제 그 외교관들이 미국 문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 이제 그 공연장에 리용호 외무상이 나타나서 특파원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미국 경찰도 엄호를 좀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하고 이제 나서 미국 경찰이 엄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파원도 놀랐고 뭐 주변 사람들 되게 흥미있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이중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환 부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건 북한 외교관들이 저렇게 한국 언론들 동향까지도 계속 반응을 보면서 움직인다는 얘기겠네요.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갔으면 미국의 동향만 봐야 돼요. 아, 그렇죠. 또. 북한 외교관들에게 그 어떠한 한국 기사도 검색할 자격이 없습니다. 외무상까지도 포함을 해서.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미국 기사도 검색을 해봤겠지만 이제 한국이 시시각각으로 뜨니까 저걸 본 건데 아마 들어가서 굉장히 혼나지 않을까. 원래 국가 보위성은 철저합니다. 그 어떤 외교관도 그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사 검색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사이에 미국의 B-1B 랜서 편대가 F-15 전투기까지 일구고 북한 300km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평양 위도성은 평양 위쪽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여태까지 반응이 없거든요. 저렇게 외교관들조차도 한국 언론을 뒤져보는 상황인데 북한이 왜 반응을 내놓지 않을까요? 저는 아주 문제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레이더 같은 것을 움직이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밤에 레이더를 꺼놨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의 전력 사정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저기 이제 원산 같은 데나 지방 같은 데서 레이더를 안 켜놓고 있다가 지금 아마 반항공사령부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는 것은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큰일이 생겨났고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다투고 있고 책임 소재를 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전 같으면 북한이 그 다음 날도 성명을 내보냈거든요. 네. B1 왔을 때 네네. 이번에 레이더가 작동을 안 한 거로 저는 판단하고 네. 네,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북한의 이게 대응 추격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제 보고를 한 게 있었는데 일단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레이더에는 잡혔는지 모르지만 징후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동향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미군 측에서도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상의를 할 거다. 자, 지금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소식까지 들으셨고요.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가는 모습까지 들으셨는데 근데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한 결과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또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른바 10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용환 부원장 보시기엔 이거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10월 달 위기설이 왜 나오는가 하면 두 개의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있고 그렇죠. 10월 18일 날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가 네.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대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D-Day라고 보는 거고 그때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 혹은 그보다 더 가능성이 큰 게 이제 ICBM을 하와이 정도까지 날려보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진핑 체제에 뭔가 흙을 뿌리고 싶을 겁니다. 재를 뿌리고 자, 싶고 그만큼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부글부글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이라고는 자기네 편을 안 들고 섬유 제품 이제 10월 1일부터 모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유 공급
줄였고 그리고 석탄 몽땅 수출을 중지했는데 북한이 저거 이제 시간을 두고 시차가 두고 나타날 것이고 휘발유 값만 해도 올해 초에 비해서 지금 3배로 올라갔거든요. 네, 네. 휘발유 값이 올라간다는 건 다른 가격도 다 올라간다는 네. 건데 이거를 한 장본인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중국 19차 전당대회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뺨을 때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이 중국을 겨냥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고영원 부원장께 이번 유엔 총회를 한번 총 짚어보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리용호 외무상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했고 리용호도 기조연설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국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바로 리용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역대급 수소탄 실험 이런 말폭탄들 떨구어내겠다 이런 말폭탄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모두 다 김정은과 조율이 돼서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그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저 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와서 네네, 기자회견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면 기자회견을 할 그 자리가 아니었고 할 계획이 없었는데 타고 가는 도중에 유엔 본부에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 평양에서 전문이 왔다는 거죠. 빨리 가서 기자회견을 하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네. 거고 평양 외교부는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계속하고 김정은한테 건건이 단어 하나 다 허락을 받아서 이용호가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이용호의 말은 하나도 없고 외교부 참사실이라는 데서 작성을 해서 김정은이가 보고 김정은이가 가필한 말들이 이렇게 이용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는 당초에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어젯밤 저희 시간으로 11시 정도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호텔 앞에 기자들이 다 몰렸었거든요. 네. 근데 5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가 않다가 그냥 차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결국은 가긴 어딜 가느냐 북한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긴 어딜 가느냐 이 중에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가서 한마디 더 해라 라고 에게 우리를 공격할 명분을 주지 말라. 네. 고로 절대로 오발 사고를 내지 말라. 이건 북한도 극도로 지금 경계심을 가지고 뭐 겁을 낸다기보다도 어쨌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는 사실이죠. 북한에게 있어서. 자, 부원장님의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긴장 국면을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이 기자회견이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쯤 돼서 나온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시간이 아닌 한국 시간의 활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피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일단 아까 리용호의 말을 좀 다시 되돌려보면 영공계선을 넘지 않아도라고 하면서 한반도에 좀 국한해서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미 본토 얘기를 항상 꺼냈었는데 한반도로 좀 장소가 좀 줄어든 그런 면이 있고 또 누가 더 오래 가는지는 이라는 그런 말에서는 현재 급박한 상황과는 좀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 상황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현상 유지의 다른 말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고영원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격추를 하겠다, 쏘아 떨굴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그런 식의 격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서 70년대쯤에 들어간 네. 옛날 소련제 물건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새롭게 만든 지대공 미사일이 KN-06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있는데 요거를 전문가들이 좋게 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이 초기형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아직은 북한이 실전 배치했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고로 300km까지 떨어진 데서 비행을 하는 미군 비행기를 격추할 능력. 자, 오가는 말폭탄 속에 북미 간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
귀국 직전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요. 4박 5일 동안 쏟아졌던 그간의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때리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고 생각했다면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와 같이 종신 이상자,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 트럼프는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스와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리용호 외무상 미국 떠나기 직전의 기자회견 모습인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트럼프 네. 대통령의 말. 이렇게 정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단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예상 시간보다 50여 분 좀 늦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이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트럼프 발언은 선전포고다. 미 폭격기들이 우리 영공 개선을 넘지 않아도 격추, 자위적 대응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갈지 북한과 미국 누가 더 오래 가는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북한 근처에 오면 격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좀 어필을 한 겁니다. 자, 고영환 부원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자, 리용호 외무상 얘기 들어보면 전쟁 불사의지를 드러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을 언급했거든요. 자위권이 성립합니까, 저 경우에? 자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공, 영토,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침범을 하면 이제 자위권이 발동이 그렇죠, 되는데 예. 사실 해변에서 300km 떨어진 그거는 국제 공역이라고 네, 네,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거기에 러시아 비행기도 다니고 중국 비행기도 다니고 미국 비행기도 다니는데 그거를 침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너무 광의적으로 또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저런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신경이 너무 쓰인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이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하는 거를 좀 위협성 발언을 섞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제발 거예요. 우리 근처까지 오지 말아라. 이 소리가 맞고 또 특별히 국정원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지금 휴전선에 지금 긴장 상태가 네. 격화되고 있는데 절대로 오발 사고를 내지 마라. 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적들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이군요. 이제 그때까지 김정은이 재가를 받지 않아서 네, 재가를 받지 못해서 떠나서 돌아가던 중에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고 네. 그래서 가서 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리용호 외무상의 지금 이번 유엔 총회에서 밝혔던 이야기들 갖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화제가 됐던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역대급 단어도 있을 거고 악통령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특히 역대급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우리나라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뭔가 차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특히 김정은이 사용한 단어 역시 이게 영문 성명으로 번역이 되면서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늑다리에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뭐 늑다리 미치광이다 이런 말까지 썼었는데 이거를 영문 성명으로는 도터드라고 해서 노망난 늙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고 오히려 섹스피어의 어떤 희극이나 이런 데서 좀 사용하는 옛날식 영어여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김정은 영어 실력이 뭐 사전을 보는 실력이 좀 뛰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외신에서는 저 단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도터드 이게 고어, 명어식 고어에서나 쓰는 표현인데 김정은이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영어 실력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게 외신들의 좀 가십성어로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고영환 부원장께 한번 여쭤보시면 북한에서 늑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나요? 그 늑달이라는 표현은 사실 왜 좀 유명해지는 거면 보통 사람들은 늙은이 하는데 네, 그렇죠.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왜 늑다리들이 훈장을 주run주룬 달고 네. 대우는 받으면서 왜 일을 잘 안 하느냐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간부들을 비판을 하는 게 여러 번 나왔고요. 네.